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가스미령입니다. 오늘의 녹화 방송은 절제의 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필명은 가스미놈입니다만은 가끔 절제의 미학이로 한번 쓰고 싶은 생각도 있고 가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생을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경지는 절제에 있다는 것을 최근에 부쩍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경지는 절제, 자신을 어떻게 절제시키느냐, 공격성과 자신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차트의 원칙 준수, 자금 관리,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자신을 절제시키는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 파생 경력은 부끄러울만큼 아주 연도가 오래된 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저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30대 중반부터 아주 공격적인 매매 이런 성향을 많이 가졌는데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원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물론 젊을 때는 수익을 한꺼번에 많이 내기도 하고 많이 꼬라박기도 하고, 특히 제가 옵션을 할 때는 하루에 수익을 뭐 엄청 많이 낼 때도 있지만 엄청 손실을 많이 입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못 내었죠. 그러다 보면 뭐 옵션에서 뭐 5배, 10배씩 이런 기본적으로 수익 내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데미지를 크게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그런 상처 때문에, 한번 데미지를 입는 그런 상처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침체기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롭게 시작할 때 시간을 스스로 당금질하는 그런 기간이 생기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기본적인 어떤 지출이 있으니까 또 계좌가 당구가 줄어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은 수익은 별로 없고, 수익은 낼 때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 때문에 결국은 계좌 당구가 좀씩 줄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원칙이 중요하다, 자신만의 원칙, 매매 기준, 원칙,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원칙은 내가 어떻게 이 시장을 접근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시장을 재단할 것인가, 그것은 이미 제 네더라지 차트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제 차트가 국내에서 제가 현재 뭐 해외도 포함해서 현재 제 차트만큼 정교하게 트레이딩을 잘 할 수 있도록 고안되고 설계된 이런 차트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 어떤 전문가가 사용하는 전문가의 차트를 보다도 제가 설계한 이런 이론적 파탄, 그죠? 박스 에너지 분수 이론, 그 가격 대칭 이론, 거래량 대칭 이론, 5분선 기준 매매법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원칙, 기존이 확실한 어떤 시스템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 차트를
활용하고 사용하면서도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미니로 매매를 했을 때는 수익을 잘 내는데 1대1로 하면은 수익이 안 난다. 이런 분들 있죠. 그 속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금 관리를 잘 못하고 또 손실에 대한 손실에 대한 어떤 공부심이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과 정산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친중이 판단하고 재단된 원칙된 그 자리에 진입을 한 이후에 호가창은 보지 말고 차트는 보라는 거죠. 아, 판단이 틀리다 싶으면은 다시 빠져나오더라도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은 자꾸 일시적으로 매틱 손실, 매틱 수익 이런 데서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 내가 예를 들면 뭐 이게 매수를 했다, 지지선에 매수를 했다, 일시로 수익이 났다가 다시 밑에 내려와서 5분선 밑에서 논다. 계속 판단하다가 통선은 계속 내려오고 아직 일시로 올라섰다가 다시 통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연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다. 아, 그러면 일단은 철수하고 보자.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굳이 0.3까지 이제 마이너스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철수해 놓고 다시 본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호가창을 쳐다보다 보면 차트를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게 되죠. 뭐 물론 베스트는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 2분선 저항 라인 이 부분에 청산해 주는 것이 일단 있게 해주고 다시 또 받는 것이 베스트일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포인트를 놓쳤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본전에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줄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다. 뭐 이런 판단은 머릿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판단하면 되겠죠. 통수는 아직 깨지. 가열권 부분에 갔다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틀어줄 수도 있다. 물론 큰 흐름은 이런 하방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큰 흐름은 하방으로 바뀌었죠. 그런 그 트렌드 라인의 어떤 지표를 같이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판단을 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매매 방법, 이 같은 노다지 차트 안에서 시장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방향성을 분석하는 원칙은 확실합니다만은 그 장중에 감정이 이입되었을 경우에는 차트를 차분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이 되다 보면 뭐 한 계약을 꾸준히 수익 내려고 결심을 해놓고 뭐 다음에는 2계약, 3계약씩 막 실어버리고 그러다 손실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겠죠. 항상 매매는 일정하게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서 진입을 매수했는데 현재 계좌가 손실이 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진입을 해가지고 딱 지켜보니까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밀리니까 여기서 추가 진입해버리고 뭐 2개, 3개 더 실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급하고 이게 푹 내려오면 또 손절하게 되고 막상 매도 신호에는 또 진입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 있죠. 또 다계약을 하다 보면은 다계약을 분할 진입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제 경험상으로도 첫 번째 진입을 아무렇게 좀 더 신중하지 못하게 진입하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한 번 더 진입하겠다, 추가 진입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매도 신호가 딱 발생해버리면 인데서 뭐 어중간하게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죠. 뭐 튀어오르면 또 하나 더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진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매수 신호 뜨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여기서 또 들어갔다가 빠지니까 여기서 추가 진입해버립니다. 이런 게 나올
그러면 같이 빠졌을 때는 손실이 크니까 곱으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 본 수익 구간이야 뭐 손실 구간이야 본전 아니냐 이쯤 하지만은 추가 진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추가 진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박스권 이런 구간에서는 전체 흐름은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추세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데스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매도를 보는 것은 좀 어차피 추세 구간이니까 매도로 추가 진입은 확률이 좀 더 높지만은 매수는 그렇게 어차피 이 추세가 실패한다면 어차피 박스권 매수시 그러면 공격적으로 뭐 진입을 추가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금요일날 제가 여기서 매수 들어갔죠. 두 수익 세팅이 밀렸을 때도 일단 견디고 이걸 수익을 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 진입해도 됩니다. 치고 올릴 때 다시 또 치고 올렸다가 밀릴 때 이것도 추가 진입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 거는 추세 구간입니다. 크든 작든 일단 이런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라인이 상방으로 가리키고 있는 추세 구간이고 여기 또 하방 추세 구간입니다. 추가 진입이라는 의미는 박스 구간에서는 수익이 내는 경우도 여기 매수해가지고 그죠? 이 수익 내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수익은 잘 안 나는 거거든요. 박스 구간에서는 0.3에서 0.5 이렇게 잘 내면은 0.3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뭐 상하 트렌드의 폭이 클 경우에는 위에서 떨어지는 신호 그죠? 박스 구간이지만은 위에서 떨어지는 신호 이런 경우는 수익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박스권 신호에서는 수익을 크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확률이 높은 자리를 잘 골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크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추가 진입에 대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판단이 되고 절제된 이런 매매를 계속 반복해 줘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제된 매매를 하지 않게 되면 자금 관리에서 실패되고 또 감정이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손실 잤을 때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차트는 제대로 보지 않고 역매매를 하게 되고 뭐 또 단기적으로 손실을 또 많이 하기 위해서 또 과다하게 또 계약수를 늘리게 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또 그것이 맞으면은 손실을 찾을 수 있지만은 틀렸을 경우에는 또 곱으로 더 손실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감정이 더 이입이 자제력이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반드시는 나오는데 이거 매수해서 손실 났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오지 못하고 손실로 이어졌을 때 또 매도 신호 나오는데 이게 매도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에 손실이 곱으로 손실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수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는 실제로 한 달에 트레이딩으로 한 계약 기준으로 뭐 15% 이상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15% 이상 수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따진다 보면은 내가 진입하는 가격이 한 틱, 두 틱 이것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낀다. 진입 포인트를 아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매도 신호 여기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하고 가격은 1호 30 3틱 정도 좋은 가격이에요. 3틱 정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들어갔다면은 2틱, 3틱 밑에서 매도를 쳤다면은 그것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리죠. 결국은 같은 가격에 청산을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매도를 했는 사람은 두 뒤채틱을 더 챙기는 거죠.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하루 매매에서 뭐 3번 정도 매매한다 치더라도 6틱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0.3이죠. 하루에 0.3을 세이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나 세이브 되는 겁니까? 그죠? 한 달이면은 12포인트 정도가 수익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좋은 가격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다 경쟁이 있는 가격에 진입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트가 수익이 안 나는 신호냐? 시스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보험을 3,000개 정도 뛰어놨는데, 3,000개 정도 뛰어놨는데, 신호대로만 따라가면 수익이 내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보험을 3,000개 정도 뛰어놔가지고,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니까, 거래 일수로는, 한 7일 정도 되나? 거래 일수는 한 7일 정도 나옵니까? 중간에 일요일 들어가고, 토요일, 일요일 들어가고 하면, 7, 8일 정도 거래 일수로 6.2포인트 정도 수익이죠. 미증산 포함해서 6.5포인트 수익입니다. 한 달이면 20포인트 정도 나오죠. 수익이 제 노다지 차트 시스템이 신호대로만 한다면은 수익이 반드시 나오는 신호입니다. 물론 손실 나오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수익이 나오는 신호인데, 우리가 꼭 신호대로 다 못하는 이유가 있죠. 신호대로 못하는 이유는, 이번 신호는 수익이 나올까? 손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좋은 가격에 들어갈까? 뭐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거나 체계를 못 지키거나 신호를 거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과정은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가능한 신호는 안 거르되 좋은 가격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더 편하겠죠. 어차피 신호는 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좋은 가격에 들어간다. 내가 매수 신호 뜬다면 좋은 가격에, 매도 신호 뜬다면 좋은 가격에 들어가면은 거의 본전에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래서 손실이라는 구간에서 데미지를 적게 입죠. 매도 신호 나왔다. 이 저항선 부분에 매도 신호 하면 또 매수 신호 뜨네? 그럼 매수 신호를 또 가능한 붙여서 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본전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격, 바로 컷이 안 나는 상태에서는 5분선에 가능한 붙여가지고 좋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진입을 하게 되면, 또 반대 신호 나왔을 때도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손실이 한두 틱 안에서 거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가격에 들어가줘야 합니다. 이 또한 매매의 기술이고 절제의 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제가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는 것을 설계하고, 어떻게 그 의문점을 가지고 그걸 그 이론적 why, 그걸 가지고 그 매매 차트를 설계하고 매매의 어떤 기준점을 만들었습니다만은, 항상 절제된 마음으로 이렇게 매매 안 하고 가끔씩 저 또한 감정이 휘둘려 가지고 턱없이 매매 계약수를 높이고 뭐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휘둘려 가지고 허겁지겁 일시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계약수를 꾸준히 일정하게 가져가는, 2계약 했으면 계속 2계약으로 가는 거고,
내계약하면 내계약으로 계속 반복해서 내계약으로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한 계약 하다가 두 계약 하다가 세 계약 하다가 네 계약 하다가 딱 합니다. 어느 동안에 계약서를 늘려가지고 처발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또 감정이 들려가지고 계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차트를 이용해가지고 옵션을 또 매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중에 차트를 이용해서 옵션을 하기나 차트를 이용해서 옵션을 하기나 또 미니를 하기나 제가 해본 바로는 거의 경험이나 이런 거 같아서는 옵션이나 미니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니라는 것은 뭐 대여의 미니 이런 게 아니고 본계좌에서 미니 지역입니다. 본계좌는 그리고 또 옵션 이런 것들은 선물에 딸린 하나의 파생 상품입니다. 그죠? 메인은 코스 200 연결 선물입니다. 선물이 움직일 때마다 옵션은 따라 움직이고 미니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뭐 숨은 물론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큰 에너지는 물론 옵션과 어떤 매월마다 결제되는 미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주도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상품을 건드리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옵션은 옵션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만이 그 진입가 청산을 잘 할 수 있고 주도 상품을 건드려야 수익 내기가 더 쉽다는 것은 제가 잔명한 일입니다. 주식도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 상품이 있죠. 예를 들면 테마 상품, 뭐 에너지 관련 상품, 무슨 정치권에 그 테마 종목이 있죠. 그럼 그 중에 종목 중에서 대장주가 있거든요. 대장주를 건드려야지 주변 겉다리 종목을 건드리게 되면 수익이 내릴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상한가를 가더라도 대장주가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가죠. 그런데 겉다리 종목을 잘못 건드리다 보면은 대장주는 상한가 가는데 오르기는 오르는데 그죠? 상한가를 안 가고 미치게 만드는 경우 있죠. 갈 듯 말 듯 이러다가 거의 꼭지가 되고. 그래서 대장주 세력들은 주변 겉다리 종목들은 많이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고 대장주는 자기들이 막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죠. 막 달려가는데 주변 종목들은 상한가는 잘 안 가고 뭐 끌적끌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대장주를 건드리게 이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가 뭔지 먼저 판단해야 수익 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그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좌우로 밀고 이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종목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건드리고 뭐 차트를 가지고 옵션이나 미니 선물을 건드리게 되면은 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차트를 보고 여기서 진입했다면 1차 저항라인 이 부분에서 청산해 주겠다. 뭐 그죠? 이거 밀어주면은 이 차트를 보고 빠져나오겠다. 여기 매도 들어가지고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부분에서 일단 틀어주겠다. 뭐 이런 그 계산이 나오는데 옵션을 건드리다 보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옵션은 대체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늦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바스크에서 크게 안 움직이는 미동, 아주 미세하게 작게 움직이는 뭐 이런 구간에서는 뻘쩍 오르는 것 하다가 바로 뭐 제자리에 와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건드려야 될 시기와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시기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청산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 옵션이 먼저 선물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는 선물이다.
승물에 따라오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옵션이나 미니는 그래서 가능한 다른 상품을 건드리지 말고 옵션을 승물을 건드려야 되고 그죠? 시장주를 건드려야 됩니다. 승률이 높습니다. 그게 혹시 매매하기도 쉽고 옵션은 좀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배팅을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시는 게 제 경험으로 맞습니다. 저도 옵션을 데이 트레이드도 해봤습니다만 저희 실력으로는 옵션 데이 트레이드는 수익 내기가 선물보다 힘들다. 그렇게 보시고 선물을 항상 거두게 되고 또 절제된 자리에서 원칙을 잘 지키는 데에 이것도 하나의 절제 미학입니다. 자금관리 이것도 절제된 절제의 미학이라고 하십니다. 자금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자금관리라는 것은 계약수를 잘 조합해서 일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은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다 보면은 손실을 일시적으로 많이 입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감정이 어떤 그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많은 손실을 입게 되죠. 또 일시적으로 계약수를 뭐 한꺼번에 많이 늘려가지고 수익을 냈다 치더라도 그런 습관이 또 계속 다른 조건에서도 또 수익 냈던 기억 때문에 또 과도한 배팅을 하게 되죠. 그럼 또 손실을 입게 됩니다.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기의 매매의 승률을 높이고 계약수를 일정하게 내줘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이 수익이 내는 신호다, 수익이 나는 신호다. 한 달이면 어떤 데는 이걸 기준으로 봐서 한 달에 20포인트 수익이 나와야 되죠. 그죠? 한 달에 20포인트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또 수익 안 나오는 달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이렇게 봤을 때는 수익이 몇몇이 나옵니다. 그죠? 수익이 몇몇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호를 다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자동으로 따라하기가 힘들죠. 또 뭐 실제로 기기적으로 따라하게 되면은 슬리피지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로 뭐 주문을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신호 발생하고 시가 주문을 하다 보면 슬리피지가 발생하게 되고 또 매매 수수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실질 수치가보다도 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죠. 반 이상. 그럼 우리는 판단해가지고 매도 신호 떴네 어디서 들어갈까? 매도 신호 여기서 푹 떴더라도 매도 신호 툭 떴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지 말고 반응 줄 때 여기서 딱 들어가면 세팅 정도씩 아껴지잖아요. 그럼 시스템 자동 매매보다는 우리가 세팅을 아껴서 좋은 가격에 진입을 하게 되니까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잘 염두해 주시고 기다려야 된다. 놓치면 다음 신호 온다. 버스가 지나가면 또 놓치면 다음 자리 또 버스가 오게 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력이 있는 자리에 진입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아침에 여러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회원들 중에 수익을 잘 내다가 일시적으로 또 슬럼프를 겪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 있는 거죠. 자신. 기준은 바뀐 게 없는데 왜냐? 일시적으로 손실이 나오니까 한 달 계산으로 손실이 나오거나 뭐 하루 계산으로 손실이 나오거나 하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더 무리하게 베팅하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은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되죠.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차분하게 자신의 어떤 그 원칙을 잘 준수해가는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매매의 습관이 잘못 들어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게. 저 또한
제 매매 그걸 보시면 매도보다는 매수를 잘합니다. 습관이 그냥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식은 매수를 해야만 수익, 좋은 자리 매수를 해야만 수익이 나오는데, 좋은 자리 매도는 안 하죠. 그 습관적인 그게 잘 들어져 있죠. 습관이. 매수는 어떤 자리 해야 된다는지 습관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 6대 4 정도는 매수에 더 강하죠. 매도는 또 놓치는 경우도 많고 매도보다는 매수를 더 잘하고 그게 고치려도 잘 안 고쳐지죠. 안 고쳐집니다. 습관. 또 자기가 막 내동매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동매매 하게 돼 있어. 이 자리에다가 법 양봉 쓰면은 매수네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매수 들어가 버리고 박스권 놀다가 음봉 툭 떨어지면 매도네 해가지고 매도 그 음봉에 매도치 따라가 버리고 그 습관 때문에 다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매수 못 들어갔다 차분히 기다려가지고 자꾸 내려오네 인데서 매수 못 들어가고 그죠. 양봉 툭 쓰니까 이제 툭 매수 따라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툭 밀려버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손질하게 돼요. 그러면 어저프게 하면 비슷한 가격에 들어가지고 그죠. 들어가 있다면 본전이나 뭐 한 틱 주고 여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데 여기 따라서 또 들어가 보면 벌써 뭐 세팅 네틱 손실이 나 있는 상태니까 손절 뭐라고 하다가 여 밑에서 손절 결국은 0.3 다 주고 손실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양봉에 푹 따라가는 이런 습관 있죠. 그런 미해동매매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차분하게 경쟁력 있는 자리에 매수든 매도든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매수 신호 떴는데 내가 어디서 진입할 것인가. 항상 진입자리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수로 따라갈 게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5분선이 또 만들어지니까 그런 자리를 보내버리고, 그러면 새롭게 못 만들어 밑에 내려오잖아. 그러면 인데서 매수하면 경쟁력이 있잖아. 여기서 생산을 못 하더라도 다시 밑으로 오면 다시 빠져나오더라도 한두 틱씩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인데서 더 올라간다고 따라가 버리면 밑에 밀렸을 때 컷이 바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습관을 내가 경쟁력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5분 쓴 자리가 어딘지를 항상 대기하면서 그렇게 시장을 보는 습관을 잘 들여야만이 어떤 절제도 되고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하루에 매매 횟수가 많이 나옵니다. 또 손실을 했을 때 손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신호가 수익이 안 나오는 신호도 있어요. 이런 경우처럼 수익이 안 나오는 신호, 수익이 안 나오는 이런 신호도 있어요. 수익이 일시로 0.3 정도 줬다가 익지를 못하면 다시 또 본전 나오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손실은 크지 않다. 수익은 다치면서 손실은 크지 않다는 거죠. 항상 경쟁이 있는 자리,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계좌 관리는 매매 거래 건수의 관리, 그리고 또 진입자리 관리는 내가 수익률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경쟁력 있는 자리. 경쟁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버틸 수 있는, 내가 지수이 있는 상태의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버틸 수 있는, 또 일시적으로 손실이 나오더라도 뭐 두세 틱 안에서 신중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두 틱 이런 거는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게 되죠. 잘못 들어가가지고 뭐 매수 신호 떴다고 인데 위에서 또 들어가 버리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못 버팁니다. 이거 못 버티게 돼요. 밑으로 빠져보면 0.3 컷이 아니고 뭐 10틱 이상씩 손실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진입자리를 5분선을 기준해서 경쟁이 있는 자리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2, 1, 2 이런 목표액을 잘 보시고
찔레를 잡아가는 매매. 이런 것들이 절제 이야기 알겠나? 저 또한 1년 동안 넘게 계속 이렇게 1년이 넘어갔죠. 이제 그런 단계를 계속 제가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 또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절제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특별히 다른 어떤 그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옵션은 봅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죠. 큰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시장의 큰 방향이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 큰 흐름의 방향성을 볼 때는 옵션의 그 에너지를 분석하는 툴이 있습니다만은 하루의 매매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대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옵션과 어떤 미니 이런 것들은 선물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대장주를 건드린다 생각하시고 선물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가능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 기준과 원칙은 노다지 차트가 매매의 기준과 원칙은 세계적으로 현재 제가 모든 다른 전문가들의 차트를 다 검토하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모든 어떤 차트들을 마음대로 다 섭렵을 해본 결과 제가 만든 이 시스템보다도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스템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현재로서는 나와있는 제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응이 안 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그 감정의 컨트롤이나 내동매매 이런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지 않은 한은 절대로 매매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절제된 자리 기다리고 경쟁이 있는 자리 매수든 매도든 경쟁력이 있는 자리 절제된 자리에서 들어가고 계좌관리 또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일정에 잘 갖추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이상 노다지 차트의 갓세미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